안녕하세요. 야, 김폴카 헌법 1일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하는 이 1일제 시간은 이 최신 판례를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장 만날 수 있는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이 눈에 익혀 두신다면 물론 이제 나중에 최신 판례 따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문제는 1, 2번 지문이 이제 같은 판례에서 제가 갖고 온 지문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대에 시사성이 있죠. 시사성이 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시험 공부를 사법 시험 공부 뭐 이런 걸 되게 오래 해봤습니다만 단 한 번도 시험이 연기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 시험은 예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되는 걸 한번 본 적도 있죠. 그래서 이 시험에 응시하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이렇게 시험을 못 보게 됐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제10회 변호사 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인 법무부 공고하고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렇게 응시를 제한했다고 되어 있죠. 이 응시를 제한한 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거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침해가 되겠죠. 침해라서 이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또 이제 확진자들만 모여서 시험 보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일정한 기간 내에만 신청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위헌이 됐던 이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 등은 변호사 시험을 적절히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응시 제한을 통해 확진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다른 응시자나 감독관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시험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이 맞는 질문이란 걸 아는데 2번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걸 물어봤죠? 이 사건에서는 응시를 제한했던,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일정한 기간 내에 따로 내가 이제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하겠다 이런 걸 신청하지 않았을 때 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고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시사성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다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3, 4가 날아갔던 사건입니다. 3, 4가 날아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알아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런 걸 물어보는데,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이런 걸 물어보는데, 또 제한과 침해 같은 걸 또 물어보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기만 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기만 보고 그냥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장에서는 변별력이 필요하겠죠. 출제위원도 결론을 어느 정도 다 알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3번 경비업법 4조에 따라 시설 경비 업무 및 신변 보호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인 법인은, 그러니까 회사겠죠? 회사 같은 경비업 회사가 이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경비, 신변 보호 이런 업무를 하는 경비업체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설 경비 업무 또는 신변 보호 업무 중, 자,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여기죠.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다. 이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됐다는 것은 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이에요. 여기 신변보호 시설 경비인데 이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하면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약간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일반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서 48시간 전까지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리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자, 경비법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맞겠죠? 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규정은
일단 이 규정 자체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고요. 근데 문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침해이냐 했을 때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이런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배치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 현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48시간 전에 미리 배치 같은 것을 경찰 관서장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합헌으로 봤던 사건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3번은 합헌이지만 결국 우리 경찰 관서장의 허가죠. 경찰 관서장의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역시 생각해둘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교도소 내에서 교정시설에서 매 평일 7시부터 8시까지 또 12시부터 13시까지 음량 조절 장치나 전원 장치가 없는 수용 거실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작한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등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여 청취하도록 한 라디오 송출 행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라디오를 듣도록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뭐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다, 교정본부에서 제작한 이런 라디오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화나 교정을 위한 겁니다. 교화, 교정,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화나 교정 그리고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좀 라디오를 좀 듣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봤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이 문제도 당장 여러분들이 2023년 2차 시험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